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체질 전문가 장석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무엇보다도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사상체질과 소통하라, 사상체질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유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제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체질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한의원에 갔더니 나는 무슨 체질이더라 하시는 그런 체질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굉장히 또 많이 알고 있기는 하시나 모르시는 분은 오늘 강의를 들으면 내가 어떤 체질인지를 한번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런 경험을 좀 많이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소음인이라는 체질인데 한여름이라도 찬물로 절대 샤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겨울에 선풍기를 끌어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체질적 기질을 모르면 소통이 될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찬물로 샤워하는 건 둘째치고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쐴 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생기고 계속 서로한테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앞에 계신 분 남성분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예. 혹시 아내분한테 뭐 목걸이라든지 귀걸이, 귀금속 이런 거를 선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아내분이 좋아하시나요? 네. 예. 여기 계시는 분은 또 남편분한테 그런 걸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은가요? 그러면 뭐 반찬도 다르게 해준다든지 뭐 서비스가 또 다른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선물을 해주면 좋고 저희 아내도 기분을 좋아해요. 그런데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아내한테 혼나요. 세상에 자기 와이프한테 귀금속 선물해주고 혼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다 사줄 때 그 많은 것을 비싼 돈 주고 다 못 사니까 하나 정도는 제가 이미테이션, 가짜를 하나 넣어줘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찝어내요. 그래서 가짜만 냈다 하면 몸에 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집사람이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전부 다 진짜로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이렇게 예민해요. 아로마 뭐 하나만 잘못 발랐다고 하면 몸에 뭐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특이성, 체질에 따라 다 다르다. 사람의 메커니즘, 대사작용, 면역체계는 체질에 따라 다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를 가다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밥을 먹으러 가서 뒤를 쫓아가는데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했는데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 여자가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고민이 있다. 무슨 고민?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6일 다이어트하고 7일째 한 끼 먹었는데 도루묵 되더라. 내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 이렇게 고민을 그러니까 털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걸 고민이라고 하냐. 너는 물만 먹어도 살찌니? 나는 숨만 쉬어도 살찐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고? 나는 다이어트에 쓴 돈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다. 아무리 탄수화물 안 먹고 태능성수촌 5,000년을 다녀도 나는 살이 안 빠진다예요. 그런데 이 끝에 있는 학생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것들아, 정말 부럽다. 나는 살 찌고 싶어서 하루에 10끼를 먹는다 한들 살 찐다? 안 찐다예요. 같은 나이에 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돈 들여서 살 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들여서 살 찌려고 합니다. 자, 이 끝에 있는 학생이 이 치마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 입어요. 입어도 이런 핏은 안 나겠죠.
그러니 이 세 명이 쓰는 단어가 다를 것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를 것이고 먹는 메뉴도 다를 것이고 걸리는 질병도 달라요. 이게 다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체질적 기질을 모르면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왜 그럴까? 계속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적 기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이런 체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외국 거일까요? 아니면 체질은 우리나라 거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사상체질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재마 선생님이 1900년도에 이미 정립하신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곳에 사상인을 발표하시면서 후대가 우리까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이 사상체질을 갖고 어떤 사람은 야,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체질이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 팩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팩트가 뭐냐? 체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소음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소음인이에요. 태음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태음인이에요. 나는 처녀 때 몸이 얇아서 소음인이라고 했는데 애 놓고 결혼하다 보니까 살이 쪘어. 그래서 난 태음인인가 봐. 이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 어디 가면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체질은 100%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체질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식, 내 부모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욕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야, 이 자식아,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았겠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똑같이 물려받아서 자식한테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욕하는 사람은 내 조상을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또 체질에 따라 오장육부의 기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강한 장기가 있고 약한 장기가 있고 또는 큰 장기가 있고 또는 작은 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체질에 따라 독특한 외모를 갖게 됩니다. 저 한번 보세요. 잘생겼나요? 네. 저희 엄마도 저 이쁘다고 난립니다. 심지어는 술 먹고 늦게 들어가도 이쁘다고 합니다. 자, 백발 멋쟁이는 예부터 음인한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인은 샌다. 저도 이제 염색을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염색하지 않아요. 양인은 빠진다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하지 않는 팩트들이 몇 가지 명제로 내려옵니다.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왜 훌러덩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음인 여자가 양인 연예인 사진을 들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이렇게 해주세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체질에 따라 두피, 뭐 피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체질에 따라 생리병리 현상도 다 달라요. 감기 한번 걸려보는 게 소원이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감기만 걸리면 꼭 목감기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몸에 대한 메커니즘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또 기질도 체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오늘 옷이 좀 괜찮나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이 있어서 옷을 좀 이렇게 입고 나왔지 평상시에는 옷 한 벌로 1년 내내 입어요. 왜냐? 저의 관심은 패션에 있지를 않아요. 저는 글 쓰고 사업하고 강의하고 이런 데에 관심이 있지 옷에 관심이 있지를 않아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옷 사는 데에는 제가 투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만 생겼다 하면 옷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패셔니스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패셔니스트를 데리고 사업은 할 수 있겠으나 제가 그 주체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다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을 무시하게 되면 소통도 안 될 뿐더러 자기가 어떠한 사람들하고 만날 때 또는 건강 100세 시대에 살면서 계속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상인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태양인입니다. 자, 이름이 음인이 아니고 이름이 양인이에요. 우리가 음력 세고 양력 센다 할 때 양의 기운이 가득하니 양인이고 양인 중에도 소양인이 아니고 이름이 태양인이에요. 하여튼 무엇이든지 크겠죠.
자, 태양인은 유난히 목덜미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의 기운은 좋으나 간의 기운이 나쁜 게 바로 태양인입니다. 그리고 태양인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급박지심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항상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태양인은 태음인하고 정반대의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인은 태음인처럼 좀 여유 있고 느긋하게 안정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체질이 바로 누구다? 태양인인 것입니다. 자, 양인 중에 태양인이 아니라 소양인도 있어요. 자, 소양인은 태양인하고 마찬가지로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는 게 소양인입니다. 자, 소양인은 유난히 가슴 부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는 췌장의 기운이 유난히 발달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덩치가 클까요? 작을까요?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켜요. 그렇죠. 건강하고 덩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대신에 신장의 기운이 약한 게 특징이고요. 이 체질은 편사지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경계를 해야 돼요. 이게 워낙 오지랖이 넓어요. 하루에 4,000단원 반드시 써야 되는 소양인들한테 있어서 우리나라도 좁아요. 그러니까 금방 부산에 있어요. 저녁 때 되면은 서울에 있고 아침에 되면은 충청도에 가 있다가 그 다음날 점심에 되면은 또 마산에 가 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 일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안의 일을 잘 못 돌봐요. 아마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실 텐데 소양인이 SNS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거의 보지도 못했지만 정말 댓글 하나도 안 달아줘요. 그러니까 소음이처럼 꼼꼼하고 디테일한 게 아니고 벌려만 놓기 때문에 우리는 소양인을 용두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양인들 늘상 바빠요. 그러니까 소양인 만나려면 지금 번호표 뽑으면 아마 1년 후에나 순서가 돌아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양인들은 가정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다운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양인입니다. 자, 음인 중에 딱 저같이 생긴 사람이 태음인입니다. 그러니까 음인 중에 소음인이 아니고 태음인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크겠죠. 제가 큰가요? 네. 골격이 큰 게 태음인이에요. 코도 보세요. 딱 주먹코처럼 태음인처럼 생겼죠. 제 손도 닭발이 아니라 족발처럼 생겼죠. 이게 다 태음인입니다. 자, 태음인은 유난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체면이 또 강해요. 집에 쌀 떨어졌어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못해. 자, 태양인은 목덜미가 발달했고요. 소양인은 가슴이 발달했어요. 태음인은 더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배, 허리가 유난히 발달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켜요.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에 쌓아놓는다. 그러니 저같이 생긴 사람이 옷 입는 게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예요. 저는 집사람이 사다 주는 옷만 입어요. 그러나 어떤 남자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백화점 가서 발끝서부터 머리까지 다 코디할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어머 무슨 남자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다 체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태음인 땀이 잘 나야만 완실무병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겨울에 냉면을 먹으면서 땀을 흘려요. 그럼 이걸 모르게 되면 야, 너 몸이 골았구나. 병원 가봐라.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고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절대 밥을 물 말아 먹지를 못해요. 소화기관이 약해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류가 생기는 거고. 자, 음인 중에 소음인이라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름이 태가 아니라 이름이 소예요. 무엇이든지 작아요. 덩치도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얼굴도 주먹만 합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걸그룹 아이돌 다 보면 누굴까요? 하체가 튼튼하고 방방 뛰는 소음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자, 소음인은 이 불안정지심을 버려야 돼요. 늘상 고민이야. 그리고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건강염려증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인을 골골백년, 만성지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만 보면은 나도 아파지는 것 같아. 이런 거죠. 태양인은 목덜미가 유난히 발달했고요. 소양인은 어깨, 가슴, 태음인은 배, 소음인은 더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랫배, 생식기, 엉덩이, 허벅지. 그러니까 상체보다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는 게 소음인입니다. 자, 하체가 유난히 좋아요. 엄마, 아빠, 나 커서 운동선수 되겠습니다. 운동선수 키워주세요. 어떤 운동 키우면 좋을까요, 선수로? 그렇죠. 하체가 좋으니까 점프력 할 수 있는 운동. 비위가 약해서 잘 먹지도 않지만 땀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마라톤 하기도 좋겠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세요.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라고는 하지만 소음인들은 물도 안 땡기지만 억지로 먹게 되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줘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한테 좋았던 무엇이 나한테도 좋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체질 중에서 피부가 또 제일 예민해요. 부드럽고. 그렇다니까 평생 동안이요, 공주요, 예뻐요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기미 잡티의 잔주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소음입니다. 그러니 땀이 많은 저같이 생긴 태음인의 모공이 넓고 피지가 많은 태음인하고 안티에이징 디톡스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되죠. 이게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체질적 기질을 알게 된다면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더 원활하게 잘 될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가 소통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통이 뭘까요, 소통이? 그러니까 일방적인 내 얘기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감이 돼야 돼요. 그게 소통인 거지. 그런데 소통을 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체질을 하니까 체질에 맞는 소통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가장 실사례가 이거예요. 가장 집에서 소통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에 갈증이 나서 일어났어요. 그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고등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유가 있어서 우유를 마셨어요. 우유는 오로지 태음인 거니까 마셨어요. 근데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저희 딸이. 여기 있는 우유 누가 마셨나. 범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오빠도 아닌 것 같고 엄마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범인은 딱 저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했어요. 이 이쁜 딸을 정말 잘 키웠는데 아빠가 우유 먹은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렇게 투덜대느냐 속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우유를 먹어서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유가 일주일이 지난 우유였어요. 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 우유 스치기만 해도 화장실 가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야, 너 오늘 학교에서 우유 급식에서 우유 남겼어 안 남겼어? 엄마 나 우유 먹으면요 속이 니글니글 거려요. 부글부글 거려요. 이 자식이 그냥 먹다 보면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저 설사하는데도요. 에헤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없어서 못 먹었다니까. 자꾸 먹어. 이렇게 되면 이게 소통이냐는 얘기죠. 부모는 점점 더 무식해지고 애는 점점 더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을 아셔야 돼요. 특히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원래 한국 사람이나 뭐 아프리카 사람, 일부 사람들 이런 종족들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원래는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았던 우유가 누구한테도 좋은 줄 알고 계속 먹이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잘못된 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또 커피 좋아하세요? 네. 아마 여기서도 지금 커피 향에 굉장히 진동을 해서 커피가 막 땡기게 합니다. 혹시 커피를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세요? 5-6잔. 역시 태음인다우십니다. 옆에 계신 분은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세요? 2잔. 우리 한 잔 정도. 몇 잔 정도 드세요? 네, 3잔. 3잔. 네, 몇 잔 정도? 거의 안 마시세요. 다 다르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울렁거리다 못해 얼굴이 빨개지고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커피 독에 빠져도 있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방송에서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항암 효과가 좋다라는 말만 믿고 나는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먹게 되면 이게 건강 100세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부분 만나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요. 이미 너를 만나기 전에 2잔을 마시고 왔어. 난 그걸로 끝났어 오늘. 그럼에도 계속 마셔야 되는 피치 못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체질을 알고 상대방의 체질을 알면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답니다. 이게 바로 소통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메뉴 결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뭘 먹을까? 혹시 메뉴 결정에 고민하세요? 고민은 하지 않고. 예. 태음이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이든지 잘 먹으니까. 근데 고민은 해요. 양을 적게 줄까 많이 줄까? 저희는 양 적게 주는 것을 아주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말아요. 그러니까 양만 많이 주면 돼요. 우리는 태음이는 밥만 먹여주면 하늘에 별도 따다주는 등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일꾼같이 일만 하는 의리의 돌쇠들입니다. 이름이 소음인이 아니고 이름이 태음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긋한 대사 속도 때문에 또한 무엇이든지 많이 먹어요. 소화도 잘 시킵니다. 이제 이런 기질을 모르고 너는 살 빼야 돼 하고 조금만 주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발 음식 앞에 놓고 기도 좀 짧게 해라. 나 미치겠다 정말. 음식 놓고 막 식 안 끝나가지고 순서가 얼마 전에 제가 강남에 뭐 거기 행사장에 갔는데도 뷔페 쭉 차려져 있는데 아직 행사가 안 끝났어요. 하나도 기회 제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도 저는 오로지 저 통닭에 저는 오로지 음식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여야 돼, 태음인들은. 그래서 먹여만 주면 하늘의 별도 따오는 게 바로 태음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기질을 알면 내가 매운탕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도 매운탕 좋아하는 줄 알고 다 매운탕 먹인다? 내가 돼지고기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도 다 돼지고기 좋아하는 줄 알고 삼겹살에 무조건 맥주로 회식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잘 먹는 태음인한테 식사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입 짧은 미식가들을 소음인한테 식사 우선권을 주면 소통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음인은 뭐라고 할까요? 야, 배고프지? 좀 참어라. 여기 조금 더 걸어가면은 위생적이고 깔끔한 집이 있다. 원래 소민들은 많이 먹지를 못해요. 비위가 약하니까 깔끔하게 조금씩 먹는 거예요. 소양이는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야, 배고파도 참어라. 조금만 더 가면 분위기 끝내주는 집이 있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모르면 오류가 생깁니다. 자, 저희 집사람은 소음인이에요. 어디 뷔페를 가면 저는 2접시를 먹고 일단 또 시작을 해요. 무엇이든지 잘 먹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접시에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조금씩 담아서 배부르면 숟가락 딱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소화장애가 생겨요. 이제 이러한 걸 모르게 되면 싸우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비싼 돈 주고 여기까지 와서 이거 먹으려고 또 여기 왔냐고 계속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